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7일자 스톡 차트 아날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에 이 업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까지 닿았고 이 빨간색 지지선에 닿은 상태로 장이 마감됐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반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밀고 내려갈 것인지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월요일부터 다시 올라가서 월요일 양봉, 화요일은 음봉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이 파란색 레인지에 저항을 받았지만 일단 이 파란색 레인지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 전주에 있었던 이 2주가량의 그 가격의 하락을 다시 3일 만에 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갭 상승해서 쭉 올라가서 8월 24일 목요일에 굉장히 큰 하락봉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다시 도지를 만들면서 323.41 이 라인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장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이 파란색 레인지하고 빨간색 레인지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해도 이 밑에서 올라오는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에 저항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쪽으로 저항선, 옐로우 라인은 패스한다고 보고요. 파란색하고 이 두 개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여기에서는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과 이 빨간색 라인이 두 개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올라가든 이 레인지, 일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빨간색 프라이스 레벨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지면 여기에 걸치고 올라가면 이 라인 따라서 올라가고 해서 살짝 업트렌드가 나오는 그런 레인지로 봐야 될 텐데 이 파란색 레인지도 파란색 이 레인지의 상한선이 되겠죠. 그 부분도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저항선이 돼서 요 레인지 플러스 위에 이렇게 여지를 익스텐디드를 주는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 트렌드 라인을 그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레인지 무브를 기대하고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서야 다른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직까지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므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큰 틀의 트렌드는 유지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라고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지난주에 되게 가파르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V자 상승을 약간 해서 이제 약간 회복을 하는 느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도 지워도 되겠죠? 그리고 요렇게 밑에 가파르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지우고 이거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었던 게 겹쳐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냐 저항을 받을 것이냐 봤는데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 빨간색과 노란색 라인에 화요일에는 간을 보다가 갭 상승으로 수요일날 확 치고 올라갔고 목요일날 다시 그 이상으로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양봉을 만들었지만 밑에까지 내려와서 목요일날 지지받았던 176.15 라인까지도 다시 내려왔었다가 회복해서 올라가서 새로 만든 트렌드 라인 안쪽에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도 있어서 이제 179.61 이 선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기준으로 장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에 이게 뚫려서 올라가면 이 위에 얘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던 플러스 레벨이니까 이 상방이 완전히 뚫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항선이 생겨도 여기까지는 큰 저항 없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고요. 올라가게 되면 내려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강력한 두 개의 핑크색 프라이스 레벨이 레인지를 형성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져 내려왔다가 다시 튀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면 이게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받을 확률이 있고, 더 내려와도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있어서 상방은 뚫려 있고 하방은 지지선이 지뢰밭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약간 상승 기운이 있다, 장이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엔 알파벳 봐야죠. 알파벳을 보시면, 알파벳은 뭔가 다른 주식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같이 올라갔지만 이게 목요일 날 하락장에서 많이 하락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파란색 레인지가 뚫려서 내려와서 지난주에 장이 끝나서 핑크색까지 닿았는데, 이 핑크색에서 다시 반등을 했지만 뭐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화요일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 파란색 중간 라인을 벗어나지 못했고, 수요일날 확 올라갔다가 목요일날 빠졌고, 금요일날에는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도지 만든 상황이라서 아직은 이 핑크색 라인으로 하한선은 조금 내려왔지만 이 위에 133.74와 126.49 이 사이에서 레인지 무브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안 걸쳐는 있지만 거기에서 확실하게 뭐 지지선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걸쳐 올라가니까, 올라가게 되면 요 라인에 이렇게 걸쳐서 따라 올라가는 정도가 될 텐데 어떤 큰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지지저항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레인지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재밌었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잘 나올 것 같다는 루머 때문에 월요일에 이 밑에 핑크색 라인까지 내려왔었지만 월요일에 그냥 갭 상승 해가지고 훅 치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더 치고 올라갔지만 480.88 라인에서 저항받고 화요일에는 그냥 빠져내려왔습니다. 다시.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그 기울기는 가파르지 않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수요일 날에는 실적 때문에 간을 본 상태에서 상승이 조금 올라갔지만 장 후에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해서 거의 9% 이상까지 축 치고 올라갔었지만 결국은 그 다음날 익스텐디드 마켓에서 한 7%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거기에서 장 열자마자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래서 다른 장들에게도 영향을 줬죠. 그래서 다시 이 파란색을 뚫고 나서 고점을 찍었지만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고 금요일에는 더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뭐 물론 이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했지만 그래도 음봉 만들고 460달러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한번 쑥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실적으로 올라간 것 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전에 실적으로 5월 달에 했었던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치고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는 안 쓰고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그날 잠깐 소개했던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으로 500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500이 좀 과해 보이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 드리자마자 쭉 빠져 내려왔죠. 그래서 더 내려오고, 일단 그 실적도 좋았고, LLM AI 관련된 주식들의 전망도 좋다고들은 많이 하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5월 이후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전망은 좋습니다만, 과연 당장, 실적이 확 오르고 주식이 확 뛸 만큼 실적을 만들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거를 사주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AI 관련된 업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 자체도 인원도 감축하면서 일단 향후 1, 2년은 긴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LLM AI가 전망이 좋다고 해도 그런 투자가 뭐 한두 회사 이상 여러 회사들이 우르르 몰려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 이상 넘어가는 거는 좀 오바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도 500은 좀 과하다고 보고 바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 할 것 같고요. 이 밑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서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 파란색과 핑크색 라인 안에서 레인지 무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가능성을 보여드리면 여기다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저점하고 8월 18일 저점을 연결한 이 선과 이게 언제죠? 8월 15일 고점하고 거의 그 목요일 고점까지는 고점이 살짝 넘어갔지만 여기 이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줄여서 이 두 개의 게 아니죠? 이 두 개의 라인을 이렇게 연결한 뭐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이걸 선호합니다만 이런 식의 패러렐 채널을 그려서 상승하는 트렌드를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크로스코픽하게는 그렇게까지 충분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일단 테크상으로는 레인지 무브와 이런 로컬 불마켓 상황을 둘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울만한 트렌드 라인 없고요. 예, 이 정도에서 엔비디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은 지난주에 하락이 쭉 내려오면서 끝났는데 이거 가파른 트렌드 라인을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뭐 이렇게 오래된 것도 다 지워버리죠.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핑크색 라인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까지 내려왔던 거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확실하게 지지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월, 화, 수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고 목요일에 같이 엔비디아랑 같이 쭉 빠졌죠. 그 빠지는 과정에서 이 136.49 라인이 확실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살짝 상승으로 마감은 했지만 일단 그 밑에까지 내려온 게 이 핑크색 라인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지받았던 핑크색 라인에 걸치면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하고 프라이스 레벨, 핑크색 프라이스 레벨하고 더블 지지를 받았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에서 핑크색 위, 하늘색 아래 이 레인지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형성됐던 이 프라이스 채널에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쫓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라이스 채널을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과 여기까지 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새로운 프라이스 채널을 형성을 해서 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레인지가 작고
이렇게 벌려져 나가는 정도의 레인지를 다시 설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그렇게 믿음이 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게 뚜렷한 형태를 보이게 되면 그때 새로 그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다른 주식들이 트렌드 라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떨어졌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이제 아마존도 여기에서 두 번째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서 하락을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해보면 141.28이죠. 28이고 여기는 136.77이네요. 87이 아니라 77.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완성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안쪽에서 형성이 돼도 과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상승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이 위에서 올라오는 업 트렌드 라인의 이 삼각형에서 과연 아래쪽을 선택할지 위쪽을 선택할지, 그리고 아래쪽을 선택한다면 이 핑크색, 위쪽을 선택한다면 이 하늘색을 뚫고 올라가는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에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도 재밌었죠? 테슬라 다운 트렌드 하나, 둘, 셋 해서 지난주에 7슬라도 깨지고 이러다 6슬라까지 가는 거 아니야까지 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반등을 했죠. 뭐 여러가지 매크로스코픽한 발표들, 회사 발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이 움직임은 좀 근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한 전날이었나요? 그때 테슬라의 월요일 움직임은 좀 근본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위에 화요일에 더 올라갔지만 여기에서 240.70 라인 만나자마자 바로 쭉 빠져버렸죠. 그래가지고 더 빠졌다가 7슬라 밑까지 갔다가 다시 7슬라 라인에 겨우 닿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수요일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또 그만큼 쭉 상승해서 올라와서 237.40 라인에서 멈췄고, 그리고 나서 갭 상승 또 시작했다가 목요일에는 다시 또 쭉 빠져서 7슬라 밑으로 내려와서 장이 마감됐었죠. 그러니까 7슬라를 놓고 비슷한 볼라틸리티가 그 고점과 저점의 길이가 비슷한 4개의 봉이 다운업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7슬라 라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테크에 굉장히 충실한 편이죠. 우리 지금 보고 있는 7개 중에서 테슬라 차트가 테크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월요일 이 움직임이 근본이 없다는 얘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거에 여기에서 지지받았다는 거 확실하게 보이시겠죠? 그리고 핑크 라인에서 저항받았고, 그리고 여기에 지지저항 없었다가 237.40 라인에서 종가 나왔고, 위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확실히 저항받고 떨어져 내려왔다가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서 또 지지받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살짝 깨지긴 했는데, 금요일에 테슬라 상승세가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는 컸었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올라갔는데, 내나 화수목금 비슷한 볼러틸리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음 주에 240.70 핑크라인이 깨질 건지, 233.33인 7슬라 라인이 깨질 건지, 아래로 깨질 건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 내려오는 다운트렌드 라인, 이 안에서 지금 갇혀 있어 보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 테크 밸류들, 테크 레벨들에 지금 완전히 갇혀서 빙 둘러싸인 모양새인데,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뚫고 나갈 것인지를 보시면 다음 테슬라 무브먼트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보고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 볼게요.
메타는 지난주에 하나, 둘, 셋으로 내려왔지만 요거 이제 더 이상 움직임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금요일 이후에 월, 화, 수, 목도 훅 치고 올라갔다가 쑥 빠져 내려왔죠. 이건 다른 주식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식들하고 좀 다른 것은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도지 만들고 끝났다는 거예요. 뭐 도지 만들고 끝났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많이 빠져 내려와서 그 지난주 금요일 레벨까지 내려왔었다는 거. 그래서 276.57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다시 튀어 오른 이런 모양새가 메타의 이번 주 특징인데, 이 금요일이 이게 중요한 게 도지는 낮지만 이 도지가 과연 방향 바꾸는 도지일 것이냐 아니면 하락을 더 부추기는 도지일 것이냐. 15분 봉 볼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장 시작하자마자는 쭉쭉쭉 빠졌다가 4시부터 다시 올라갔죠. 이때가 매크로스코픽하게 언제냐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얘기하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다른 위원들, FOMC 위원들이 이제 조금 유화적인 얘기하면서 오른 그때를 그대로 따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다음 주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밑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밑에 쪽에 있고 그것을 뚫지 못했고 여기에 트렌드 라인 프라이스 레벨이요. 프라이스 레벨 하나 그대로 있고 이 저항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모멘텀상. 그래서 다른 주식들이랑 좀 다르게 장이 좀 무거운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는 이 밑에 있는 이 저항선 지지선 뚫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여기도 뭐 나름 강하게 지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 이 레인지 298.12 276.57 요 레인지 사이와 다운 트렌드 라인 두 개를 보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없죠. 지금 다른 거 보이는 거 없으니까. 뭐 더 내려오면 여기 파란색 강한 거 있다, 뭐 이것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여기에서 뭔가 확실한 움직임이 결정이 돼야 위인지 아래인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에리어에서 상하 레인지는 298.12, 276.57 이 사이고,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가 뚫을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뚫릴 것이냐, 이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보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확실한 저항선입니다. 예, 이것도 잊으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스톡 차트 아나리시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선물 관련된 차트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휴가를 떠나는 관계로 아마 동영상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글이나 그런 메모로서 글을 남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제가 뭐 따로 공지를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래서 뭐 목요일 이때쯤에는 어떤 환경인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다음 주 컨텐츠를 대체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휴가 지나가고 그 다음 주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